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저희도 오늘 풍물레이더의 자본시장과 재계산업 소식, 디지털 자산 소식 한 대 잘 모아서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한훈식 기자는 눈에 좀 노안이 오시나요? 요즘 어떠세요? 뭐 노안은 아직 아닙니다. 저는 요즘 노안이 오는지 눈이 되게 침침해요.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영양제를 좀 드셔야겠네요. 약하면 우리가 눈과 관련된 약 예. 하면 뭐 토비콤 좀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이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안국약품이죠. 예, 안국약품입니다. 예. 그 어준선 안국약품의 창업주가 지난주 별세를 했어요. 지난 4일날 예. 발기하셨습니다. 예, 이제 뭐 오너 2세들의 뭐 승계라든가 복잡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약사들 보면 지난달에도 신신제약 네. 이영수 회장이 좀 타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분을 이영수 회장이 가진 그 신신제약 지분을 사이가 가져가느냐, 네. 뭐 장남이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로 조금 이렇게 화두가 화제가 됐었는데 뭐 결국은 장남이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전해지고 이번 안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원래 안국 같은 경우 오너 쪽 장남, 차남이 있었는데 원래 독립기능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특이하게도 뭐 좀 이렇게 창업주가 타기함으로써 완전히 좀 결별 수준을 밟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인 대신 어준선 회장. 예. 향년 몇 세로 별세를 하셨죠? 1937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85세. 네. 85세. 대부분 제약회사 오너들은 이렇게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나름대로 뭐 안 네. 챙기겠습니까? 그죠? 네. 예. 뭐 간단하게 어준선 창업주 어떤 분이셨죠? 이분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서울약품에서 네. 근무하시다가 네. 예, 안국약품 예전에 좀 이렇게 1969년에 좀 부실 기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벌써 창립이 60주년인가 봐요. 자료만 보니까. 59년에 창립을 했었고 네. 어준선 명예회장 창업주가 이걸 인수한 게 1969년입니다. 네. 69년이고 당시에 뭐 화폐 가치 뭐 한 1억 원 정도.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뭐 한 900억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예. 900대리네. 제가 지금 이런 정도 이렇게 좀 화폐 조금 계산했던 그런 게 있는데 툴이 있는데 한 90배 내지 한 100배 정도 네. 계산됩니다. 한 50몇 년 전이니까 네. 거의 한 100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100억이죠, 그러면. 1억이었으면 100배면. 1억이 거의 딱 100배죠. 100억. 100억이 지금 네. 인수를 했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나요, 이분은? 서울약품에서 나오셨어요. 원래 그 서울약품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 부실기업 대해서는 관리인으로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안국약품에 관리인 나가 있다가 뭐 나름대로 회사 가치가 있으니까 인수해야겠다 해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하고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옛날 충북 보원 출신입니다. 네. 보원 출신인데 90년대 중반에 한창 거기 JP 자민련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권에. 네. 그때 자민련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좀 한번 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초선으로. 예, 16대. 네. 뭐 나름대로 정치인 출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예. 근데 뭐 어떻게 계속 뭐 2선, 3선까지는 도전을 안 했나요? 모두 몇 번 뭐 당시 같은 지역구였는데 보원 그쪽에 나갔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그 박준병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었어요. 옛날에 50 때문에 합니까? 그분한테 뭐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냥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김종필 국회의원 정말 삼김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분이 DJ, 그렇죠. YS, JP 딱 10선을 못 하고 딱 9선만 딱 했죠. 어마어마한 뭐 정치적인 거목이죠, 뭐. 진짜 정치 구단이죠. 정치 집단 구단. 그 당시에 자민련 바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한 3, 4년 잠깐 반짝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뭐 YS하고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노태우와 당시 대통령 그렇죠. 3당 합당을 했었고 또 다음은 또 DJ와 또 합당을 하는 뭐 파격적인 정치 승부수를 던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약간 정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인자보다 2인자로 항상 영원한 2인자로 선택했죠.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1인자가 되면 뭐 감옥도 가고 영의 몸도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또 그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어떤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진 거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뒤에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야, 맞습니다. 네. 자, 다시 말을 이어가면 이제 안국약품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그 오너가 어진 이제 자녀분이죠? 그렇죠. 지금 뭐 어두선 아까도 회장이? 말씀드렸듯이 장남이 네. 의진 이번은 이제 안국 약품을 네. 맡고 있고 동생 차남은 안국 건강을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안국 건강은 주로 뭐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어떤 네. 그런 업체입니다. 네. 현재 전문 경영이 누구죠 지금? 지금 원진권 지금 네. 대표인데 네. 원래 전문 경영인을 내세운 게 사실 이번 그 명의회장 창업주가 올 3월 달에 네.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 전까지 건강이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저도 발표 보니까 숙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도 홍보팀 쪽에 전화를 쭉 해봐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네.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최근 코로나 2년 동안 네. 그 80세 이상의 뭐 기저질환자 또는 그 고령자들이 네.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뭐 갑자기 예. 저도 갑자기 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작년만 해도 조화를 깨보냈거든요. 그래. 자, 그 어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안국약품을 상당히 좀 스캔들이 좀 최근에 많았잖아요. 뭐 리베이트부터 해서 불법 뭐 직원들 상대로 임상 실험도 하고. 예, 지금 사실 두 건으로 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불법 임상시험 그리고 네. 불법 리베이트. 네. 불법 임상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이렇게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잠깐 풀려나게 아, 됐었고. 구속 적부심에서 나왔어요? 네. 아,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뭐 나름대로 논리를 뭐 안 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임상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임상시험 같은 경우가 임상시험 전문 기관을 거칩니다. 네. 거기서 뭐 회사에서 나름대로 뭐 계약을 하는 거죠. 네. 뭐 몇십억에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건 연구소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사내 그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네. 그 직원들 한 15명 정도로 해서 혈압 강화제를 이렇게 네. 투약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그 임한 직원들은 강압성인위에서 참여를 한 그렇죠. 건가요? 뭐 회사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불법으로 드러나서 좀 이게 제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땐 그냥 현대판 마루타라고 뭐 그렇죠. 얘기할 정도고 정확한 물론 표현. 좀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임상실험을 직원들 대상으로. 근데 뭐 또 국건이 있고 또 불법 리베이트, 네. 리베이트인데 이게 뭐 병원들 그 네. 의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전문의약품들 ETC 정도 팔려고 하니까 이게 불법 리베이트를 한 90억 정도 제공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국약품이 전문의약품 즉 병원에 납품하는 그런 약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죠 매출이. 네, 사실 안국 같은 경우가 거절을 다 보면 뭐 이게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뭐 형사처벌, 뭐 네. 벌금을 냈었었는데 뭐 이번에도 계속 이런 식이 벌어지니까 검찰에서 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 3년 구형을 했었습니다. 네. 아직 선고는 안 내려졌고 계속 뭐 재판이 좀 진행 중입니다. 네. 보통 병원 의약품의 매출이 비중이 높은 데들은 리베이트 이게 적발이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원체 이게 가능이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도도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를 벗어나니까 네. 불법 리베이트로 네. 검찰이 조금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아내가 그 흑석동이죠 서울에 레스토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앞에 중대 종합병원이 있는데 예, 예. 엄청나게 제약회사들이 거기 의사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접대를 하고 상당히 많은 뭐 리베이트를 주는 장면들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의사와 제약사 직원이라는 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뭐 리베이트 직접적으로 돈 봉투를 뭐 전달하는 그런 건 겁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거기서 상당히 뭐 많은 뭐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 안국건강 같은 경우는 안국약품보다 뭐 현재 그 외형이 좀 작죠. 예, 예. 또 여긴 또 어강 대표 체제 하에서 알짜 회사로서 기반을 또 상당히 잘 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강 대표가 동생인가요? 어제 두 차남입니다. 지금 안국약품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네. 되는데 저 안국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지금 아직 뭐 작년 기준 한 400억대 됩니다. 근데 네.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200억, 300억, 그 1년에 100억 정도 쭉쭉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회사 안팎에서는 이게 결국 알짜 회사다. 네. 그 안국약품 같은 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최근 2년간 거의 뭐 적자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그 승계를 해줄 때는 뭐 장자 우선 때문에 장자한테 더 큰 기업을 준다 하더라도 역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삼립식품 같은 경우가 그런 것도 대표적인 있고 케이스고. 뭐 아우가 형보다 네.
뛰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사를 보더라도 삼성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작은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럼 형제가 지금 어진 대표, 예. 어진 부회장, 어강 대표 그렇게 또 있네. 또 자녀분들이. 이 남자는 이게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여자 형제들이고. 여자분들 계십니다. 네. 어진 부회장과 어강 대표가 상대 회사 지분을 서로 교차해서 보유하고 있죠. 예, 예. 서로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서로 이제 뭐 내부적인 서로 저 형제들끼리 암묵적인 어떤 네. 그런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고 좀 돌아가신 창업주도 뭐 조금 약품은 장남, 네. 한국 건강은 차남 그런 식으로 회사를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뭐 상호 지분을 교체하고 있고 서로 뭐 인력 교류라든지 그런 걸 쭉 이어져 왔었는데 창업주가 타계함으로 인해서 결국 완전히 결별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흥미로운 것은 4일날 창업주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시에서 증권시장에서 안국약품 주가가 18% 급등을 했었습니다. 아 별세를 하셨는데 네, 그때는 급등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좀 경영권 분쟁이 있겠거니 하고 형제간에? 네, 관측을 했었는데 네. 뭐 그 이후에 뭐 3, 4일 동안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 경영권 분쟁은 없고 서로 결별할까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봐야죠. 예, 자 나오네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거 증권부 기자 시절에 다 보다 보면 예. 뭐 대표이사를 사임했거나 예, 예. 아니면 뭐 그 경영권을 뺏겼거나 예, 예. 아니면 이렇게 별세를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도 위안이 돼요. 예, 예. 옆에서 보면 그래도 나의 존재감이 있었구나. 근데 예. 그런 경우에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참 민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국약품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그러면 주변에서는 동생 차남에게 어강 대표가 안국약품까지 경영을 맡아달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의광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어떤 그런 뭐 형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좀 형사 재판도 받고 그런데 뭐 경영 능력을 이게 본다면 회사 안팎에서도 차남이 더 낫다는 얘기가 쭉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갑자기 명리 회장께서 창업주가 돌아가셨지만 창업주도 어준선 창업주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걸로 좀 전해집니다. 네. 차라리 차남한테 회사를 좀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뭐 갑자기 타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거의 뭐 이렇게 뭐 수포로 좀 돌아간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그럼 창업주가 타계하면서 양측은 이제 결국 독립 경영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교차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 지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정리될 것 같고 뭐 형은 형, 네. 동생은 동생대로 이렇게 각자 뭐 독립 경영을 넘어서 네. 아예 그냥 다른 회사식으로 뭐 계열 분리 그런 쪽으로 나아갈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우리 재계수, 삼성, 현대, LG가든 이 같은 기업 분화, 뭐 자녀들끼리 기업 분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사실 맞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재벌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족벌 경영 그런식이었는데 네. 이게 언젠가 이렇게 창업주가 타계함으로 인해서 네. 2세, 3세들이 쭉쭉 계열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벌 경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었습니다. 네. 가령 삼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중간에 어떤 좀 분리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있긴 있었었는데 쭉 다 갈랐지 않습니까? 뭐 CJ도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도 더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신세계도 그렇고 삼성에서 나온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좀 거의 좀 올라간 기업이 한솔만 유일합니다. 네. 다른 쪽은 뭐 나름대로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결국 물론 오너의 어떤 그런 컨트롤 타고도 중요하지만 전문 경영인들이 그 틈을 메꾼 거죠. 그러다 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진 경영 시스템에 맞게 조금 쭉쭉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족벌 경영, 네. 물론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문 경영 제도가 더 우수하다라고 또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다른 일장일단이 있겠죠. 사실 뭐 전문 경영인 제도였던 그런 뭐 미국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좀 뭡니까 그 월마트하고 K마트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마다 거의 상비액이었습니다. 네. 상비액이었다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너 경영 시스템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 반면에 K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 시스템을 네. 유지를 했었는데 네. 좀 K마트 같은 거의 몰락을 했었습니다. 네. 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례가 좀 많은데 전문 경영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주인과 뭐 이렇게 디링 관계 종업원 간에. 나오는 그 네. 도덕적 해이 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사실 또 전문경영 같은 경우에는 좀 단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간적인 성과. 그렇죠. 2년, 3년 뒤에 당장 뭐 성적표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못 보는 거죠. 네. 가령 최근에 그 뭐 다른 기업들 뭐 사례를 좀 들어봅시다. 그게 더 와닿으니까 CJ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재현 회장이 그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네. 전문경영한테 거의 다 맡겨놨습니다. 네.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지금 최은석 대표가 네. 대표를 맡고 있고 저기 이선호 씨가 거기 또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최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선호 대표의 어떤 멘토가 돼서 경영 수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두 상전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선호 씨도 모셔야 되고 이재현 회장도 모셔야 되고 네. 또 단계적인 그런 성과에 또 집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년 뒤, 2년 뒤에 어떤 그런 네. 이게 좀 전문 경영 시스템의 어떤 그런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CJ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선호 씨한테 경영권을 넘김으로 해서 어떤 거는 운의 경영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뭐 좀 부족하다, 네.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금 제기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전문 경영인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회사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또 아니면 뭐 재벌 경영하면 무조건 또 책임을 지고 무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오너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자본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영 부회장이죠. 네. 타이틀도 회장 직함을 아직 안 달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떤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밑에도 뛰어난들 전문 경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예전 20년 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뭐 다른 기업들하고 뭐 LG라든지 SK라든지 옛날 현대가하고 원업이 되었습니다. 네. 댐이었습니다. 그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거의 뭐 수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다른 재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족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있네. 족벌.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 아닌가요? 사실 뭐 재벌이라는 건 네. 사실 영어 저 웹스터 네.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라가 있는데 족벌이라는 단어는 따로 없는 걸로 재벌은 영어 단어로 뭐라 그러나요? 그냥 그 재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쓰고 영어식 표현은 칸고로머리 그런 표현을 씁니다. 칸고로머리. 예, 예. 그런데 재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 그대로 씁니다. 네. 족벌은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갈족잘 쓰나? 그죠 가족 독자 쓰죠. 네, 가족. 예. 네. 가족 재벌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예, 저 어쨌든 뭐 족벌 경영을 한다.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전 뭐 이런 좀 결론을 좀 내고 싶고. 네. 왜냐면 좀 어떻게 보면 그 오너 체제의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한 책임에 대한 결국 리스크를 가장 많이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책임을 계속 무한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또 반면에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다들 뭐 회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은 단시간적이고 단기간적인 예, 맞습니다. 너무 예. 좀 접근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뭐 좋은 성과들을 생각보다 내지 않는다. 예, 예. 뭐 그런 저 좀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다시 안궁작품권으로 안궁작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서로 어떤 장남 차남이 서로 결별을 하지만 뭐 이렇게 더 좋은 네. 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나름대로 어떤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인 주주,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요. 뭐 족벌이든 뭐 전문 경영이든 회사에 그 가치만 잘 올려주시는 분이면 다 뭐 누구든 다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미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정권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기기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네. 계속 이렇게 좀 뭐 주주들도 그걸 좀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